자, 143페이지 이제 등기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인데, 자, 이 기록하는 등기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등기가 공시하는 대상, 다른 분류가 나와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이 뭘 공시, 알려주느냐, 보여주느냐라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자,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인 등기 기록을 만듭니다.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하나하나마다 이제 등기 기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부동산 하나당 등기 기록을 하나씩 두는데, 이 1등기 기록은 종이가 한 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1등기 기록은 크게 이제 3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1등 기록은. 그래서, 자, 1등 기록은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갑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을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제부라고 하는 데는 1등기 기록은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표제부라고 하는 데다가는 부동산의 표시를 적어요. 다른 말로 사실관계를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만들어 보면, 자, 표제부에 보게 되면요. 표제부에 보게 되면, 자, 이 부동산에 일단 표시에 나와요. 토지를 예를 들면, 토지일 때. 자, 이 토지가, 예를 들면, 원주시, 자, 개운동 100번지에 있고, 지목은 대, 건축물 보지고, 면적은 300제곱미터의 토지이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 표시를 표제부라고 하는데 적어요. 이다 다 적고 나면 번호를 1번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데, 표제부에는 이처럼 부동산의 표시상을 적고 이다가 번호를 붙이는데, 이 표제부에 적는 번호를 표시번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제부에 적는 번호가 무슨 번호라고요? 표시번호. 이 비교가 돼요. 표시번호. 자, 그러면 우리 300제곱미터인데, 이걸 평수로 보통은 많이 부르니까 300제곱미터. 자, 한 평, 우리가 평수로 부르기는 한 평, 두 평 할 때 평. 이 한 평은 제곱미터로 환산을 시키게 되면 한 평이 몇 제곱미터예요? 3.3, 정확하게는 3.3058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3058제곱미터가 한 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이게 몇 평이라니, 평수로 계산하게 되면 대충 한 90평, 한 88평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이다, 집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보지고 어디에 있는 땅이다, 이게 나와요. 이런 부동산의 사실관계 현황 표시가 이렇게 표제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에다가는 이런 걸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구라고 하는 것이 갑구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적는 데를 갑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구.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는 소유권에 대해서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렇게 해요. 무슨 등기라고요? 소유권에 대해 처음 하는 것은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땅 주인은 예를 들면 갑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번호 이렇게 적어놔냅니다. 번호를 1번 이렇게 붙입니다. 만약에 갑이 이걸 팔아요.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매매하면 이제 소유권이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누가 되느냐? 주인은 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 적고 납니다. 번호를 2번 이렇게 적는데, 이처럼 갑구라고 하는 데다가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적고 이다가 번호를 1, 2 붙이는데, 이 번호를 갑구에 붙는 번호를, 자, 갑구에 붙는 번호를 순위 번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구에는 순위 번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주인이 어린데, 을구라고 하는 데는 소유권을 제외한, 소유권을 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어요. 그래서 보니까, 을구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을이 땅 주인인데 을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 국민은행에 가가지고요 대출을 1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1억을 빌리고서 국민은행에다가 이 토지를 저당을 잡힙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소유권에 대해서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러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처음 등기하는 것은 설정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1억. 그래서 저당 자본 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되고, 이 번호가 1번부터요. 이처럼 을구라고 하는 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짓게 되고, 을구에다가 적는 번호 역시 순위 번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표제부에 적는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한다고요? 표시번호.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 적는 번호를 순위번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등기 기록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표제부, 그 다음 두 번째가 갑부가 아니라 갑구, 을부가 아니라 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자가 붙고 이건 부자가 붙어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눠집니다. 보통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요걸 이제 복사해주는 게 등본인데,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현황을 알고 싶으면 갑구나 을구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되고만. 이거 보면 사실관계는 요거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동산 관련된 권리관계를 보고 싶으면 표제부 안 봐도 되고 갑구하고 을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공시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면 처럼 부동산의 사실관계인 표시를 보여주는 부동산 표시관한 등기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여주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결국은 표제부를 얘기하는 거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 갑구와 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능력서 145페이지를 보면,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등기를 형식 따라서 분류합니다. 자, 등기를 형식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분류를 해요. 등기는 주등기와, 이런 법률 용어들이 이제 입에 완전히 익어버려야 돼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분류합니다. 그럼 가로 1번의 주등기를 보면 같은 말로 독립등기라고 하는데, 주등기란 기존 등기와 독립하여 순위번호는 어디에 있는 번호라고요? 갑구하고 을구에 있는 번호입니다. 독립하여 갑구, 을구에다가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 또는 독립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는 뭐냐면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못하고 주등기나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다가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등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다시피 순위번호, 갑구, 을구에다 번호를 적을 때 이렇게 1, 2, 1 이렇게 번호가 1, 2, 3 이렇게 붙는 번호를, 이렇게 숫자가 순위번호가 이렇게 붙으면 이게 바로 주등기가 되는 거고,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1, 2, 3으로 붙는 게 아니라 주등기 번호를 빌려다가 거기다가 다시 4 이렇게 다시가 붙어 있는 걸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 번호를 요렇게 붙이는 다시 번호를 가지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지가 이렇게 늘어지듯이 나와 있는 번호라고 해서 나무가지 같은 번호라고 해서 가지 번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번호가 붙어서 되는 번호를 부기등기, 그 다음에 독립해서 그냥 1, 2, 3 붙는 것을 주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등기부를 보니까 자, 지금 갑구가 나와, 여기 보면 이제 갑구가 아니라 을구가 나와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적는데 거기 보니까 순위번호 1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누가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는 2013년도 1월 9일 날 접수번호 1346호로 등기 접수를 했고, 이 등기를 하는 원인이 뭐냐면
1월 2일 날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할 때 전세금은 1억이 되고 그 빌리는 것은 조형 건물 전부 독채 전세를 들어갔고요. 전세 들어온 사람은 유진산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주민번호하고 주소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위번호 자리에 1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주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번호가 1 붙으면 주등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1-1 이렇게 가지 번호가 붙은 번호가 나오죠. 이게 바로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보니까 부기등기 내용은 보니까 1번 전세권요. 위에 있는 거 1번 유진산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넘긴 겁니다. 이전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이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이제 10월 5일이고 접수번호 79,291호가 되고 요걸 이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10월 1일에 이 전세권을 양도를 했으면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넘겨받았냐? 김유신이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들어와 있는 사람은 유진산에서 김유신으로 바뀐 거예요. 내용이 역시 마찬가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번호가 붙는 것을 부기등기다. 이렇게 붙는 것을 주등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기 또 하나의 분류 방식으로 보면 세 번째 분류는 등기를 효력 따라서 분류를 하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분류합니다. 자, 등기를 효력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분류를 해요. 자, 종국 등기를 보니까 책에 종국 등기란 등기의 효력, 즉 물권 변동효력이나 대항력, 추정력 등등등 하여튼 등기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게 되고, 바로 이번에 보니까 예비 등기는 등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임시적인 등기로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예비 등기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그 표현은 좀 어렵고, 자 보면 종국이나 종국이 무엇이 종국? 끝. 그죠? 그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내는 등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등기를 하나 하면 이걸로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등기 하나 하면 소유권도 넘어가고 저당자 피고 이렇게 등기 하나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게 종국 등기예요. 그럼 예비 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예비 등기는 어떤 거냐면 예비 등기라고 하는 이 등기를 하나 하게 됩니다. 요거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하나의 등기를 했을 때 요때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요 앞에 있는 이걸 예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끝나는 게 종국 등기예요. 또 하나 더 해줘야 그때 끝나는 게 끝날 때 요 앞에 있는 것을 예비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예비 등기라고 하는데 우리 예비 등기에 해당되는 등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만이 예비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한다고 해서 소유권의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까지 했을 때 이때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등기와 종국 등기를 분류하는데 예비 등기라는 것은 가등기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 넘겨보면 모든 등기는 다 종국 등기입니다. 그래서 예비 등기는 가등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요거는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하여튼 법무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할 것 없이 무조건 가등기는 시험에 나와요. 올해도 여기에서 두 문제가 12문제 등기 중에서 2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2문제가. 그리고 이 가등기는 하여튼 매년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등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등기의 개념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가 뭔가 보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 이제 갑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입니다. 부동계약 하듯이 1월 1일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1억을 주고 2월 1일에
중도금 5억 주고 3월 1일에 잔금 4억을 주는 이런 계약을 카바월이 체결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금 1억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일에 날짜가 다 오자 5억을 계좌에 채식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이 부동산을 또 다른 사람인 병한테 2월 10일에 2월 1일 중동까지 받아놓고 2월 10일에 또 병한테 이걸 또 팔아먹어요.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어요. 자, 이럴 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 매매 계약, 이 사람 뭐라고요? 이 사람을? 매도인. 이 사람 뭐라고 부른다고요? 매수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지, 매수인. 이 사람이 첫 번째 매수인. 이 사람이 두 번째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10억을 줘버립니다. 자, 돈 받자 이제 돈 다 들어오니까 권리증을 병한테 넘겨줬습니다. 권리증을 넘겨줘가지고 병이 이걸 받아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매매가 두 번 됐다라고 해서 부동산의 이걸 이중매매라고 해요. 그래서 매매를 두 번 하면서 이중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한테 등기해 나갑니다. 이런 걸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이중매매는 효력이 있느냐? 원칙적으로 이게 유효해요. 매도인은 얼마든지 두 번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주인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갑은 10억짜리 가지고서 10억에다가 을한테 받은 6억까지 챙겨서 16억을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가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누가 주인 되겠어요? 매매 계약을 을이 먼저 했습니다. 중동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매매 계약은 을은 1월 1일 했고 병은 2월 10일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등기는 병이 먼저 가져왔습니다. 병 앞으로.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누가 주인이 되겠어요? 을이 주인이 되겠어요? 병이 주인이 되겠어요? 네? 왜 병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죠. 등기해야 우리는 그 주인이 등기해야. 등기 안 하면 아무리 매매 계약을 먼저 했든 말든 소용없다는 거야, 다. 등기해야 주인이 등기해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카바올이 사귀는데 을이라고 하는 여자하고는 10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기 직전에 사귄 지 3개월도 안 된 병이를 만나가지고 혼인신고를 이 일 해버렸어. 혼인신고를 10년 됐는데 3개월짜리인데 누가 부인이에요? 병이 부인이야, 병이 부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혼인신고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내가 10년 동안 사겠다. 백날 얘기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병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만약에 우리가 을이에요. 을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자, 병이 주인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이중매매는요,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이라기보다 원주에서도 1년에 한 건 정도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갑은 도망가고 먼저 살고 있습니다. 을은 어떻게 할까? 내가 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만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왜 나쁜 놈아 나한테 중동까지 팔아먹니 나쁜 놈아? 빨리 나한테 부동산 가져와. 부동산 가져갈 수 있느냐? 부동산 주인은 어리 병이에요, 병. 어른 부동산 못 가집니다, 절대로. 못 가져요. 끝난 거예요. 어른 이제 부동산은 나오고 끝난 겁니다. 부동산은 병이 주인이 병게 된 거예요. 그럼 어른 이제 이 갑한테 가가지고 나쁜 놈아 팔아먹냐? 그러면서 욕 잔뜩 한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욕만 하면 끝이에요. 잘 먹어 잘 살아라? 끝이에요. 내가 준 돈 6억하고 위자료까지 해서 예를 들면 한 6억 5천만 원 물어내 손해배상을 요구를 할 거예요. 요구를 우리 갑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럼 갑이 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해. 그래서 알았어 해줄게. 그런데 내가 병한테 받은 돈이랑 너한테 받은 돈을 급한 데가 있어 다 써버려서 없어. 그게 없으니까 돈 생기면 줄게. 이렇게 합니다. 안 준다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생기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생겨? 그건 나도 모르는데 내가 죽기 전에 갚겠지 뭐. 못 갚고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합니다. 갑이 이렇게 해요. 그 뭘은 알았어 그러면. 그래서 못 갚으면 할 수 없고 최대한 감대가까지 갚아 이러면서 우리 갑이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내가 어리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안 주면 말만 그러지 말만 뻔지르르게 하지 갚진 않아요. 절대 안 주면 돈 안 줘요. 그럼 어떡할 건지 나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대입시켜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건데 내가 6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투자 좀 한답시고 남편 몰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야.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가지고 이제 수송한다고요? 자, 수송을 되겠습니다. 수송을 처리합니다. 소개했더니 판결이 나왔습니다. 갑은 을한테 6억 5천만 원 물어줘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판결을 설고 다시 갑한테 가요. 야, 내놔. 야, 있어야 줄 거야. 없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없는 걸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현실이면 현실. 이 사람 재산을 찾아서 이제 압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벌일 때, 갑이 지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안 벌립니다. 다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재산을 빼돌려둡니다, 갑은. 그래서 갑은 모든 재산을 빼돌려서요, 자기 부인 A 명의로 다 돌려놓고 이혼을 합니다. 서류상 이혼을 해요. 이혼하고 난 상태에서 이것만 딱 가지고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2년 있다가 이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삽니다. 완전 누가 사는데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2년 있다가 이 일을 벌려요. 갑은. 입니다. 자, 그래서 부채산 차 들어가 보니까 갑 명의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부인 명의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떨 거예요? 현실은 이랬으면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떨 거예요, 이제? 이제 부인을 꼬신다고요? 여기 뭔 소리냐? 지금 아직 가는 게 없어요. 지금 가는 게 없으면 이 상태로. 을은 망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을은 망합니다. 을은 그냥 망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재수 없다 생각하고 망하면 되는 거예요. 을은 망한다. 이 결론이에요. 현실에서는 10원도 못 건집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으냐. 내가 살아오면서 아직 안 당했을 뿐이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70세 80세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만 당하면 차라리 낫지 80대 당하면 87세 거지 되면 그때 자살하는 길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70, 80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몰라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전재산 뺏기 나요. 그래서 이런 게 이중매매의 무슨 점인데, 이중매매는 아까 본 위조하는 것보다 훨씬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원주에서도 일어나요. 매년 일어납니다.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이걸 갑이 이런 마음 먹고 벌리면 무슨 수로 막겠냐고. 이걸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도 쭉 일어날 거고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년이든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중매매의 무슨 점이고, 우리 민법에서 이 이중매매 때문에 끊임없이 판례가 나와요.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소송은 벌어집니다. 이게 이중매매의 무슨 점이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처음에 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을, 이분이 이제 처음에 10몇 년 전에 한 5년 됐나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서울 종로에 있는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 첫날 오늘처럼 첫날 강의를 하고 딱 나오니까 한 60대 중반쯤 된 남자분이 저를 쭈르르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 할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는 거였어요. 왜요? 무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을이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 얘기한 이중매매의 을입니다. 이러면서 서류를 파카 안에서 옷을 껴주는 옷안에서 주머니에 보니까 이 사람 재산에다가 감유한 걸 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종로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2층짜리 건물인데 그 당시 돈으로 16억에 매매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게 60억이 넘는 돈입니다. 15년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중도금까지 해가지고 한 11억인가를 준 거예요. 중도금에서 10억 정도 준 거예요.
중 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런 이중매매에 걸린 거예요. 부랴부랴 이 사람 재산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명의로는 시골에 돈도 안 되는 땅 하나, 그 당시 시세로 한 8천만 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감정을 한번 보여주면서 8천만 원짜리 감정을 들어와서 보여주면서 저한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망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당사자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망한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사실 학원에 나온 이유는 저는 중개사 자격증을 따라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래서 이 사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데 변호사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인 변호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싶어가지고 막 궁금했더니 누가 옆에서 법률을 제일 쉽게 강의해주는 데는 중개사원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합격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딱 강의를 민법하고 공시법 2개 만들어요. 나머지 강의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합격할 생각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호사도. 그래서 제가 참 어떡할 수가 없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한 60억 정도를 준 거예요. 지금 돈으로 한 60억 정도를 준 거예요. 만약에 이분은 그때 아까 얘기했는데 이분은 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60억 지금 60억 건물 날려도 다른 재산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60억을 날린다 생각을 해봐요. 날릴 60억도 없지만 60억을 날린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살합니다. 저 같으면 한강에 뛰어내려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재수 없으면 언제 우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여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도 당해요. 실제로 검사나 판사, 변호사들이 사기를 무지 많이 당합니다. 이 사람들 사기 안 당할 것 같잖아요. 당했는데 창피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검사하면서 판사는 네가 사기 당하나? 당한다는 거예요. 당해요. 무지 사기 많이 당합니다. 변호사들도 쪽팔려서 얘기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사기 많이 당합니다. 군인 출신들도 제일 많이 당하지만 이 사람들도 많이 당해요. 사기를. 이건 마음먹고 덤비면 이중매매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이럴 때는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등기를 해두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가등기 주면 자, 그러면 가등기를 하면 어떻게 안 망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갑하고 월이 1월 1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갑에게 계약금 1억을 줘요. 주면서 갑을 딱 봤더니 갑의 얼굴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글자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를 막 부르대는 게 좀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해요. 그래서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막 들어요. 사람은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꼭 사고 싶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주인은 갑이 확실해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조심한다 알아봤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걸 꼭 사고 싶습니다. 이게 투자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갑을 잘 구슬러가지고 매매계약을 하면서 갑을 구슬러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이라고 주고 이 가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한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한 100만원어치 한 200만원어치 룸사롱 데려가가지고 술도 사주고 해서 갑의 비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가지고 가등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갑의 비를 맞춰서 가등기가 됩니다. 한번 해보면 자, 이 부동산 등기부에 자, 소유권이니까 갑구에다 갈 건데 갑구 2번에 지금 소유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가등기를 해요. 가등기를 한번 보면 3번에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등기 권리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등기로 돼요. 1월 1일에 계약금 주고 가등기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 5억을 줬습니다. 이 상대로 중도금 받아먹고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병이 돈 주자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4번에 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갑으로부터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왜 넘어가느냐? 매매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 부동산 주인은 병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가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을은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가등기를 해뒀기 때문에 을은 이런 사실을 알아도 병한테 가서 뭐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둬. 가등기 넣었으니까 내버려둡니다. 내버렸다가 3월 1일에 잔금 4억을 갑한테 갖다 줘요. 야, 가! 오늘 잔금 주는 날이지. 잔금 받아. 그래서 4억을 갖다 줘요. 근데 너 나한테 그 계약금 받아먹고 중농까지 받아먹고 병한테 또 팔아먹었더라. 등기가 병한테 넘어갔대. 나쁜 놈 같은 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넌 나쁜 놈이야. 정말 나쁜 놈이긴 한데 돈은 내가 줘야 되니까 돈 받아. 이러면서 4억을 줘요. 그러면 갑이 그 말 듣고 4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뭘 안 받아?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주는데 왜 안 받아요? 돈 주는데. 욕이 아니라 저 터져도 돈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습니다.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계좌이체 시켜줍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을은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 가등기에서 분등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분등기를 시청을 하면 등기관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가등기 밑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줄을 그어요. 그렇습니다. 줄을 긋고 자, 분등기를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이제부터 을은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등기를 해요. 자, 이게 본능이 되버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본능이라면. 자, 부동산은 하나인데 주인은 을과 병으로서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병도 소유권을 가지고 을도 소유권을 가집니다. 부동산 하나인데 주인이 두 사람이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니까 하나의 소유권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소유권, 을의 소유권하고 병의 소유권의 우선순위를 따질 건데 우선순위는 뭘 따지냐면 순위번호가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의 소유권은 순위번호가 몇 번? 3번이에요. 3번. 병의 소유권 순위번호가 4번이니까 이 등기가 이 본등기가 되고 나면요. 이 순위번호가 뒤로 밀리는 이 병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그래서 이 등기를 한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지워버려요. 지우는 걸 말소라고 합니다. 말소시켜버리게 됩니다. 이건 을이 제가 본등기 했으니까요. 제가 본등기 했으니까 병등기를 지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이라는 말은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 알아서 직권으로 병등기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실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바로 가등기라는 거예요.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나중에 올 이 본등기에게 순위번호를 주려고 이 순위번호를 미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가등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을이 이렇게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하게 되면 이제 을이 확실한 소유자가 되고 병등기는 말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등기에 두면 을이 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망해요? 병이 망한다는 병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자, 어떤 사람 명의로 내가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꼭 을이라는 법은 없어요. 내가 병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병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법률을 모르니까 어리숙해가지고 모르니까 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가면 나쁜 놈이고 등기부를 떼봤는데 가등기가 뭔지 모르니까 을명의로 가등기가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산다는 거야. 뭔지 모르면 그럼 이제 병합을 쓰는 것 같다는 병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을이란 법이 없습니다. 병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법률은 끊어서 내가 갑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갑일 수도 있냐면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을한테 가등기를 해줬는데 1월 1일 가등기 해줬는데 그다음부터 이놈이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럴 수도 있죠. 가등기 해달라고 해서 아쉬운 소리 해서 해줬더니 중도금을 안 줘요. 중도금 주지도 않고 팔 거면 중도금 안 주니까 팔아먹어야 되는 끝나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가등기가 돼 있다는 거야.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누가 살려고를 안 해요. 그럼 주인이 이제 애먹는 거야. 가등기 하나 해줬다가 팔아먹지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도 못하고 여기서 걸려가지고 가만 또 죽어 나는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갑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사고가 유연해야 되는 거야. 꼭 이럴 때 을만 병만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을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살인은 다양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딱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병이 뭐 어떻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가등기라는 겁니다. 일단 어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가등기에 두면 이중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올 본등기한테 3번 순위번호를 주려고 이 순위번호를 잡고 있는 것을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등기라고 하면서 이 가등기는 가방하고 똑같은 가등기는 가방, 가짜, 가방, 가등기. 잠깐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가등기는 가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어제도 이 자리에 앉았죠. 어제도 지금 앉은 자리에 앉았죠. 그제도 이렇게 앉았을 거예요. 내일도 그죠? 이 자리에 앉아요. 내일도. 자, 그런데 내일 만약에 오늘 새로운 사람이 와서 등록을 해가지고 올해 내가 1년 공부해서 군유에서 따가지고 큰맘 먹고 등록한다면 내일 아침에 그래 친구 열심히 하자 싶어가지고 아침에 9시도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내 자리라고 생각한 자리에 딱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와보니까 평소 오듯이 오면 내 자리인데요. 와보니까 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그렇죠. 12월 안으로 꽉 차게 됩니다. 자리 때문에 신경전이 많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안으로 꽉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막 앉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와서 보면 내 자리인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날은. 뭔가 뺏긴 것 같아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자리 생각하는데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뒤에 앉아가지고 뒤통수만 찌려봐 이렇게. 지금까지 새로 왔나? 그래서 내 자리인데 뭘 모르고 내 자리라는 걸 보여주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더 일찍 와가지고 그 자리를 다 찾기 위해서 일찍 온다는 거야. 한 8시 반에 옵니다. 저는.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5월달 되면 다 이 시간에 오게 됩니다. 다. 그러니까 알게 되면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빨리 오는 사람은 7시 반에도 와요. 자기가 와서 학원에 문도 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내 자리 위에다가 내 자리랑 도시락에서 오자마자 원래 자리에다가 가방 놓고 책 펴고 노트 팔고 필기 올려놓고 방석 깔고 이래놓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죠. 그래가지고 커피 마고 전화 걸고 뭐 수다 떨고 간섭하고 다 간섭하고 온통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가방을 넣으면 딴 사람이 와서 이게 이 자리에 앉아 안 한다요. 안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리를 잡는 게 가방이에요. 학원에서. 가등기가 바로 가방이라는 거야. 3번 자리를 딱 잡아놓는 거야. 이게 가등기면서 3번 자리를 미리 잡고 앉아있는 것이 바로 가등기다. 학원으로 따지면 가방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등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다시 얘기지만 올해도 시험이 있으면 2문제가 나와요. 2문제가. 지금 기본 개념을 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가등기와 관련된 100가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100% 공부양 중에서 지금 설명 내용은 3%를 설명한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개념만 설명한 개념만. 그 내용은 이제 공부하면서 점점 양이 늘어나면서 많은 걸 들어야 될 거예요. 약간 뭐 그렇죠. 절반은 그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이 사람이 끝까지 안 줘요. 앉습니다. 중도음 장검을 안 줘요. 그럼 이제 좀 공부해보면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에 걸려서 이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럴 때는 판결받아가지고 가등기 말소를 갑이 단독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대신 복잡이잖아요.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지워야 되는 거니까 소송해야 되고 상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지는데 말소는 되는데 복잡이잖아요. 복잡한 법원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본 뛰러 가는 것도 귀찮은데 그죠? 법원 쫓아다니면서 법원 가면 또 괜히 위축된다는 거예요. 법원직 공무원들은 좀 시건방지이기 때문에 위축됩니다. 가면 위축돼요. 그러니까 그런 행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변호사 하게 되면 또 선생님 돈 들어가고 이렇게 이 골차반대 휘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가등기. 그 소송하고 하게 되면 이제 안 돌려도 되는 거죠. 소송.
자, 여기 해서 이제 가등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유시에서 가등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의한 분류는 뭐 지금 볼 필요 없고 이제 1, 2월 강의 들어가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절 뭘 등기하느냐 등기 대상 부분은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